네, 반갑습니다. 아, 저가 이제 콘텐츠를 하나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시강 준비하는 분들이나 콘텐츠가 좀 떠오르지 않으실 때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시는, 강의 콘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콘텐츠를 좀 구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CS 강사, 아니면 성희롱 예방 강사, 자살 예방 강의, 그리고 청소년 강의. 실제로 제가 다 했었던 강의들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도 있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설하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콘텐츠는 성희롱 예방 강의에 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만약 이 콘텐츠 어디서 보셨다면은 이거는 제가 맨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PPT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영상을 찍는 거고 녹음도 하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실제로 이 강의가 이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접합니다. 앞으로도 허접할 가능성이 있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몇 번 쓰다가 사용을 하지 않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강사분들은 자기만의 닉네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있었는데 굳이 지금 그 네임을 쓰고 싶진 않고요. 지금 제가 핫초코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핫초코 강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설명하는 방식은 시강이에요. 실제로 강의하는 것처럼 설명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가 좀 들어갈 건데 그 멘트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멘트가 있을 겁니다. 좀 혼동되지 않으시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청중분들의 앞에 계십니다. 저는 이제 빔프레스를 띄워서 PPT를 띄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온 따뜻하고 달달한 핫초코 같은 강사 핫초코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청중분들께서 성희롱 예방 강의요, 성희롱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의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맞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희롱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겁니다. 근데 별로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콘텐츠의 제목은 바로 성희롱, 그 아찔한 무거움이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희롱 하면은 지금 느끼셨을 때 무게가 가볍나요? 무겁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좀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콘텐츠는 이제 성희롱 하면은 떠오르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인트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제가 아찔한 무거움이라고 지었잖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희롱의 본질에 대해서 아시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성희롱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성희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아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강의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만 있거나 아니면 여성분들만 있거나 뭐 두 분 남녀를 섞어 놓는 경우는 좀 드문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희롱 예방 강의를 안 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성희롱의 정의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상대방이 의사 무관하게
성욕에 관계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체를 말한다.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제가 적었습니다. 자, 단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가볍나요? 아니면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폭행에 비하면 어떤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행에 비하면 성희롱이 좀 무겁죠? 라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성희롱은 가볍게 느껴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가볍게 느껴질까요? 성폭행에 비해서. 처벌이 약해서? 아닙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성이라는 단어와 희롱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미국의 섹스 허러스먼트라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뜻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 단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언어학자, 여성학자들이 이 섹스 허러스먼트라는 의미와 유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사실 진짜 이 의미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이라는 단어, 오늘 성희롱 예방 강의잖아요,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본 게임입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1974년 린팔리라는 뉴욕타임즈 여기자분께서 만든 단어입니다. 1974년도에 이 당시에 여대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이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여성과 일입니다.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마 이 기자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좀 남성분들에 비해서 체력이 딸리고 좀 뭐 무거운 거 들거나 하는 게 그렇지 않았나,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이 적다 보니까 외롭지 않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나 여대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성적인 농담을 던져, 그래서 그로 인한 성적인 농담을 던짐으로 인한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성적인 농담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가를 이 당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든 단어가 바로 섹스 허러스먼트라는, 발음을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큰 효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기가 힘들었고요. 근데 이것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 섹스 허러스먼트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사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두 분입니다.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클래스 토마스라고 해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대법관으로 지명이 되셨고, 지금까지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PPT 옛날 거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니겠죠? 어쨌든 대법관이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법으로 치면은 짱인 거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소위 말해 대법원에 있으면은 대법원의 장이 된 거죠. 대법원장이. 근데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은 아니타이라고 해서 이분 역시 법대 교수였습니다. 예대 법대 출신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 오클라호마 대학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 여기 계시는 토마스 대법관 분도 오클라호마 대학 법대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991년도에 이분 대법관으로 지명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어쨌든 지위가.
근데 이 아니타힐이라는 과거 동료 교수였던 분께서 이분을 고소하게 됩니다. 뭘로? 성희롱으로. 그게 고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이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이분을 대법관으로 어떤 분을 지명했는데 그분이 성희롱으로 뭐 사기로 이런 걸로 법적으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근데 고소를 한 사람을 보니까 법대 교수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죠. 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관이라는 분이 고소를 당했으니까 일반 판사, 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연방 상원법사들이 청문회가 열려서 이제 주인공은 아니타힐 여사분이셨겠죠? 즉 여사분이시니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지금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강제로 침대에 끌려갔습니까? 강제로 키스를 요구받았습니까? 그러면 강제로 몸이나 가슴을 더듬었습니까? 근데 아니요. 마지막에 형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모든 질문 던졌는데 성추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다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신 거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상원법사들이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궁금하죠. 성적인 접촉도 없고요. 실제로 그 아니타의 여성분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게 성희롱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변호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는 되게 자기 성기의 길이가 본인 그러니까 남성분의 성기의 길이가 6인치나 되고 두 개가 자기같이 3인치가 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좀 재밌죠. 재밌는 일이죠. 어이가 없죠. 근데 이건 성희롱이 맞나요? 아니타의 여성분에 대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적인 어떻게 여성분의 그 신체적을 노골적으로 뭐라고 비방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거는 성희롱이 맞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죄 판결이 났을까요? 유죄 판결이 났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세요? 많은 청중분들께서 유죄 판결이야! 막 이럴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9분이서 이제 법사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한 표 차이로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안이었고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타힐 여사분께서 고소를 하셨는데 토마스 대법관은 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문회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생중계로 이 이야기가 전국의 여성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죄 판결로 인해서 섹스 허러스먼트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여성들의 미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정치 참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유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이게 지금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여성분들의 정치 참여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들이 당선된 여성 정치 참여의 해가 되었고 1992년도에는 역사상 여성 투표 참가율 최대치를 찍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건은 굉장한 일이었던 거죠. 여성분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성희롱에 대한 이제 인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성희롱을, 그러니까 섹스 하러스먼트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라는 번역이 아니라요. 바로 섹스 하러스먼트는 여성 전체의 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성희롱이라는 것은 누가 뭐 성적으로 좀 장난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성 전체에 대한 인권의 도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하신 거는 인권 무시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저희는 성희롱에 대해서
가벼운 인식을 버리고 무겁고 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성희롱이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인권, 한 여성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좀 무서워지죠?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 부분이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좀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성분들이 성희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방패나 창어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니면은 좀 악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지금도 얼마 전에 실제로 여성 걸그룹 중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폰서하고 자기 실제 남친하고 관계 도중에 스폰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남친에게 성폭행을 받았다는 허위로 이제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성희롱이라는 단어는요,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여자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패나 공격하려고 하는 창이 아니라 바로 남성 인권과 여성 인권의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성희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처음으로 해봤는데 좀 어렵네요. 2년 만에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하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강의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뒤에 있는 좀 어려운 이야기도 집중해서 듣게 되실 거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이 여성 인권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참여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